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백조 원을 투자했는데도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결국 따라잡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AI 시대의 핵심인 HBM 반도체 시장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싸움은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닙니다. 앞으로 누가 AI 시대의 돈줄을 쥐게 될지를 결정하는 전쟁에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왜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쉽게 이기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 인프라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바로 HBM입니다. HBM은 쉽게 말하면 AI 전용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AI 서버 안에서 데이터를 엄청 빠르게 처리하게 도와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좋아도 HBM이 부족하면 AI 서버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HBM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도 곧 따라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중국이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은 바로 수율입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웨이퍼 100장을 넣었는데 정상 제품이 90장이 나오면 수율이 높은 겁니다. 반대로 10장만 정상 제품으로 나오면 사실상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현재 중국 CXMT가 개발 중인 HBM 수율은 시장에서 10-2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사실상 상업적으로 매우 어려운 수준입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HBM3와 HBM3E를 양산하고 있고 차세대 제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닙니다. 반도체는 실패 데이터 산업입니다.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실패했고 그 실패를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경쟁력입니다. 공장 하나 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논문 몇 개 본다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불량 원인을 찾고 공정 조건을 조정하고 미세한 오차를 줄이면서 엄청난 데이터와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반도체는 사람 산업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결국 수율을 끌어올리는 건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입니다. 아주 작은 진동 하나, 미세한 온도 변화 하나가 수율을 바꿉니다. 그래서 숙련된 인력이 엄청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를 해온 인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이 경험 축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장비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무서운 회사 중 하나가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이 회사는 EUV 장비를 사실상 독점 생산합니다. EUV는 초미세 회로를 새기는 장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 공장의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 규제로 인해 이 장비를 정상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걸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 없이 슈퍼카를 만들겠다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공장을 많이 지어도 핵심 장비가 없으면 최첨단 반도체 생산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산업은 혼자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ASML 장비 하나에도 수천 개의 글로벌 부품 기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만든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즉 중국은 단순히 장비 하나를 못 사는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자체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칩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 기술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HBM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HBM은 칩 사이를 작은 금속 돌기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칩 표면을 직접 붙입니다. 그러면 층 사이 간격이 극도로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훨씬 더 빠르게 메모리를 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I가 발전할수록 데이터 처리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더 많은 HBM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은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발열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업계는 이미 다음 기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하이브리드 본딩을 미래 핵심 기술로 보고 준비 중입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국내 장비 기업들도 관련 장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 HBM3 단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로 뛰고 있는데 중국은 현재 세대도 안정적으로 못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걸 모르면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반도체를 단순 제조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는 국가 경쟁력 자체가 됐습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이 돈을 벌고 그 데이터를 움직이는 반도체 기업이 가장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HBM 확보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모두 AI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이 바로 한국 기업들이 강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 떠오르면서 시장의 평가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단순 경기 민감 산업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메모리가 이제 AI의 연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시스템 반도체 중심이었다면 지금 AI 시대에는 메모리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 역시 HBM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과 대만 기업들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의 출발선 자체가 이미 크게 벌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경험, 인력, 장비, 생태계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일정 수준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AI 반도체 시장은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AI 시장은 지금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시장 한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반도체 전쟁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AI 시대의 인프라를 장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국이 매우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너무 늦게 봅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삼성전자 주가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세상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입니다. AI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특히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앞으로 AI 산업이 커질수록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업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자리, 투자, 국가 경제 흐름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만 볼 시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산업이 살아남고 어디에 돈이 몰리는지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변화를 늦게 보는 사람은 항상 뒤늦게 따라갑니다. 하지만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은 기회를 먼저 잡습니다. 앞으로 AI와 반도체 시장은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이 결국 한국 반도체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돈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를 쉽게 풀어드리는 콘텐츠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